아스팔트 자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다요. 이게 한쪽 방향으로 클릭하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붕괴 공포로 둘러싸인 삶의 터전. 걱정돼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두렵고 무섭고 그냥 그래요. 무너질까봐 걱정되지. 지하 30m 밑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때 이 건물이 이겨내겠습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에 자리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는데요. 오시느라 고생들 했습니다. 예. 이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희 아파트요? 아파트 외벽에 다 금이 가고 너무 좀 어이없는 일이 여기 대한민국에서 여기 일어났죠. 모든 문제는 5년 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 이 경비실인데요. 저길 보십시오. 지금 저게 내려앉은 거예요. 저만큼이 땅이 꺼졌으니까 저게 떨어진 겁니다. 아, 지금 임시 방편으로 지금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가 무너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 건물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깨져나갑니다. 보십시오.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깨지겠습니까? 선명한 균열 자국.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인데요. 이게 다 깨져나가 버렸어요. 이 기둥이 깨져나갑니다. 이게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기엔 그냥 실금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뜯게 되면은 보십시오.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게 사람 손이 들어갈 정도 벽이 금이 났습니다. 성인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깊고 넓은 균열. 전문가분들이 와서 오셔갖고 이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빨리 진행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요 밑에 라인은 다 그렇습니다. 현재 고통받고 있는 주민은 총 2개 동 264세대. 내부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시집도 안 오는데. 여기 이렇게 됐구나. 내부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갈라져갖고, 지금 벽지 안에 갈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붙이고 겨울에도 이렇게 붙이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니까 나가 다 버렸어요. 그거 위험하니까. 그때까지 안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다 저렇게 되니까 너무 속상하죠, 뭐. 집안 곳곳에 금이 가면서 생활도 불편해졌는데요. 방구들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손발이 아찼잖아. 이것도 지금 안 맞고 거기씩 문이 안 닫혀. 아, 그러네. 지금 기울어졌구나. 걱정되지. 무너질까봐. 밖에도 다 조금씩 다 금버려졌어. 밖에. 우리 집뿐 아니야. 다 그랬어. 우리만 그럴까지. 늘 불안에 떨어야 하는 주민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게 2015년 이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 아파트 밑으로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 터널 공사가 있습니다. 인천 터널 공사. 그전에는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 일 없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원인은 터널 때문이죠. 주민들은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5.5km 길이의 지하 터널이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터널 공사 당시 3개월 동안 발파 작업이 이뤄졌는데 그 후로 붕괴가 시작됐다는 거죠. 저희 아파트 밑에서 한 280회 정도 발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이너마이트 발파를 했어요. 주택가 한가운데서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난 모르겠어요. 위험천만한 공사였지만 사전 설명조차 없었다는데요. 저희 주민들은 아예 몰랐어요. 이 밑에서 저희 아파트 밑으로 터널을 뚫고 있으라고는 뭐 생각 자체를 안 했고요. 어떤 통보라도 해줬으면요. 당신네 집 아파트 밑으로 터널이 지나간다. 발파 소리에 놀래갖고 전화해보고 난 다음에 아, 예, 그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니 황당한 거죠.
진동이 심했지. 난포를 얼마나 그놈들이 빨리 떨으려고 그냥 난포 세게 세게 놓아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울려서 떨어지고 집도 다 저도 다 무너지고 저도 벌어지고 그랬지. 이 소리가 지진 나서 왜 그거 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소리가 엄청 났어요. 주민들의 삶은 악화됐습니다. 불면증 약 먹어요. 그런데 이게 밤에 불면증 약이에요. 이걸 먹고 자요. 걱정돼 잠이 안 오니까 공포심도 있고 자다가 내가 이거 뭐 무너져 죽을란가 그냥 이거 먹고 자면 그냥 모르고 가는 것도 좋다 이런 마음에서 먹어요. 곳곳에 균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데요. 자, 위에는 3손가락 들어갑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요. 자, 2손가락, 여기서 이제 1손가락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올라오면 올라와서 점점 넓어집니다. 저희가 지금 계측한 자료로 보면 이 건물이 이렇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감정에서 저희 아파트가 2급이 나왔어요. 건물이 기울기는. 위험하다 이거 절대 사람이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그냥 차 세워놓으면요 그냥 굴러가요 저기요. 네. 이 자리가 그냥 그 자리예요. 현장 사고 난 자리. 자기 혼자 차 굴러들 앞에 있는 차 쾅쾅 받은 자리. 사진이 있다 나한테. 이거 보세요. 차가 그냥 자동적으로 저 굴러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받은 겁니다요. 터널 공사 이전에 여기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차 편안하게 밀고 다녔어요. 근데 여기 밀지 않아도 그냥 내려와서 사고가 납니다 그냥. 기울어진 아파트 주차장. 여기 좀 세워놓으시고요. 여기 좀 세우시고요. 그냥 기아 중립에다 놔보세요 그냥. 중립 상태인 자동차가 그대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인데요. 지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다 보니까는 지하수 같은 것도 변동이 생기게 되고 집안도 흔들리게 되고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집안이 변동이 일어난 거죠. 안전진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재 아파트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먼저 지면과 맞닿아 있는 공간,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보시면요, 이건 요 근래 좀 나가는 거예요. 이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균열이요. 네, 일단은 뭐 균열면이 좀 깨끗한 거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둥과 벽면, 그리고 바닥까지 파손 정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요. 이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위층도 확인해 봅니다. 어우, 여기는 많이 깨졌네. 왜 이럴까? 누가 붙였습니까? 이거를 붙이면 이것이 전문가가 붙이지 않았다는 이제 보통 붙이면 여기 붙인 날짜를 좀 기입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것이 언제쯤 붙였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 경과에 따라서 사건 일지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공사를 언제 하고 개연성을 파악할 때 붙이는 날짜를 기입하는 게 좋죠. 이것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것은 빨간 선이 여기서 이만큼 이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균열이 진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mm 정도 추가 진전됐으니까, 예, 뭐 이게 조족벽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확실하게 진전이 있었던 거죠. 현재 아파트의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이 기울기는 상당히 심각한 시기입니다. 네. 육안으로 판정될 정도면 이미 상당히 기울어졌다는 거죠. 주민들의 호소가 빗발치자 시공사에서는 아파트 감정평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상태평가가 왜 2등급으로 나왔는지를 보면 부등치마 때문에 2등급으로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 보고서에는
부등치마의 원인이 그럼 뭐냐 라는 것은 써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부등치마가 언제 생겼느냐가, 이 공사 이후로 생겼는지 공사 이전에 부등치마 현상이 있었는지, 근데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보고서에는 부등치마라는 문제만 명시되어 있고 그 원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공사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터널 공사로 피해를 본 건물은 또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인접한 교회도 상황은 심각했는데요. 이쪽이요? 아 여기 좀 금이가 있네요. 한눈에 봐도 부서지고 뒤틀린 바닥. 철문 방화문 아닙니까? 방화문이 휘어졌죠? 문이 안 닫지. 오늘 못 닫죠? 층을 올라갈수록 상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거 지금 다 메꾸는 거 아닙니까? 네. 건물이 튕겨 나가잖아요.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교회는 건물 전체가 휘청이고 있었는데요. 똑같아요. 상도 아파트 피해 입음을 때도 동시도 똑같이 입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가 좀 많이 심하네요. 많이 심한 정도 아니에요. 이건 저희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구 주민, 중구 주민들의 전체 피해예요, 이게요. 아파트와 교회를 비롯해 초등학교, 상가 등 터널 위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답답한 건 구청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아파트가 균열이 가고 조금 기울어지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유관상으로만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뿐이지 민사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를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시행하신 거잖아요. 꼭 상주뿐만 아니라요. 그거를 관통하는 모든 거를 다 국가에서 사업을 했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저희는 사업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오시는 데는 여기서 오셔갖고 왜 그 건물이 그렇게 됐냐. 저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지하터널 공사를 승인한 국토부 입장은 어떨까요? 근데 국토부에서 자기네들은 우리한테 알려줬대요. 맨 처음에 분양했을 때 264세대 명단 갖고선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다 팔고 나갔는데 시주민 주민 3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받은 것도 없대요. 자기는 다 보냈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저희들은 알 리가 있어요? 모르죠. 손에 170명이라고 나옵니다. 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요. 현재 주민으로요. 우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자도로 갈 거예요. 지금 사시는 입주민분들이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것을 고지를 못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안 되는 게 저희가 하기 전에 저희가 직접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일일이 다 옵션,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사업, 재정사업, 국가 돈으로 잡는 사업 다 관계 지자체에다가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인천시면 인천시, 또 주민설명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민설명회 공고를 못 봐서 안 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맡은 지 3일밖에 안 돼갖고, 그래서 저도 아직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국토부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아파트 측 변호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살리지도
이게 희한한 일이, 이 인천 김포 고속도로가 2009년 1월 10일 국토부 장관의 실시 계획 승인 신청을 제출하고 당시 터미널 이 사건 지하 공간이 누락을 시켜버린 거라 이거를. 이 신청서에 3도 아파트 지하 공간이 빠져버린 거예요. 실수를 해도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겠지. 협의고 보상이고 뭐 사업 계획이 없는데 뭐 주민하고 동의를 구할 것도 없고 협의할 일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들어오냐면 2017년 3월에 공사 완공되거든요. 직전쯤에서 2016년 5월 30일에야 비로소 들어온다고요. 그때 거의 공사 다 했을 때예요. 인천 김포고속도로도 잘못했고 승인할 때는 빼버린 국토교통부도 잘못했고, 근데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오로지 모든 책임이 지금 입주민들 그냥 그 살았다는 죄만으로 떼고 언제 아파트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원하는 거 진짜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거냐? 누구 하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아파트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주민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지막 삶의 희망마저도 간단히 갔습니다. 다음. 아빠가 미안하다.